오늘 미션 27일차입니다. 모두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두 분이 안 들어오셔서 세 분이 안 들어오셨었네요. 모니콜을 안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살짝 긴장했습니다. 놓칠까봐. 다른 분들 다 진행하는데 또 혼자 또 쳐졌다가 또 의기소침해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살짝 마음이 불안하려고 했는데 그 불안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제 휴일이라서 좀 푹 주무셔야 되는데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행운이 오고 있습니다. 행운들 받을 준비 하이소. 자, 오늘 미션 27일차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은 우리 김정희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주자라고 오늘은 제가 4시에 깼어요. 4시에 깨가지고 고마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오늘의 마음의 비타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지지하는 블로그 이웃의 글을 읽다가 이 노래 가사 중에 하나예요. 한 줄인데 우리가 지금 약간 산을 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그 노래 가사를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새벽 미션에 이렇게 적응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저는 나중에 유튜브 음악을 꼭 들어보세요. 저도 이게 좋아했던 곡인 것 같아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예요. 꼭 들어보시고 각자의 느끼는 마음은 우리 작가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마음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이게 여정이라고 보면 또 내지는 산을 오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한 줄의 마음의 비타민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우. 네. 들어봤어요. 요 정인 이거 맞죠? 링크 주신 거. 네네. 네. 이분의 보이스가 되게 매력 있어요. 아침에 네. 듣는데도 불편하지 네. 않았어요. 보이스가. 네. 노래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다른 작가님들도 김정희 작가님이 링크 올려주신 거 이거 오늘 중으로 꼭 한 번들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네. 우리 등반하려고 할 때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가고자 하는 곳을 갔다 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등반한다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접목하니까 또 다르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작가님, 하윤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윤정입니다.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새로운 PC에 잘 연결이 안 돼서 다시 노트북을 다른 걸 들고 왔는데, 그렇구나. 그런다고 오늘 못 들어왔습니다. 그랬구나. 오늘 좀 일찍 일어났었고, 어제 선생님들의 이제 제 아픔에 대해서 따뜻하게 말씀해주는 그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감사일기도 줄줄 손에를 가지게 되고, 잠깐 꼭지글을 쓰다 놔두었던 것을 마무리를 조금씩 해가는 모습을 보고 내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정말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은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감사일기를 줄줄 손에를 갈 수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7일차에 제가 4권의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우. 최언정 작가의 밝은 눈, 최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김달구 작가의 멘토의 한마디, 지금 읽고 있는 노벨문학상 사람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이 4권을 저는 한 달에 4권의 책을 읽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처음 읽기 시작해서 하루 중간중간 읽은 책들이 일주일에 2권, 1권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들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의 도시들을 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책을 읽는 책 속에서 많이 저 내면을 많이 보았는 것 같아요. 많이 아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책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인간의 진실한 내면들의 그 내면의 나에 대한 내면을 많이 들여다본 시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호. 위드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하윤정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위드도요, 주변에서 따뜻한 말을 건네고 따뜻한 가슴을 열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인정 작가님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극복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4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게, 뿌듯하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이게 맞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이뤄내는 이 작은 성공들이 큰 덩어리로 모여졌을 때는 엄청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쌓아 올라가는 미라클. 우리 그 미라클을 충분히 순간순간 만끽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순옥 작가님 할게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를 아직 읽고 있고요. 요즘은 책을 아주 짧게 한 달락만 이렇게 그 부분만 읽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데 오늘은 요 내용 중에 장수는 쉽게 속살을 보여주지 않는다. 요인데요. 소제목으로 사랑하면 다가오는 것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다는 아니고 그 축약해서 제가 요 조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행은 얼마나 좋은 곳을 갔는가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자주 그 장소에 가슴을 갖다 대었는가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 중간에 또 내용이 있고요. 세상에는 시간을 쏟아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인생은 관광이 아니라 여행이다. 여행의 어원은 고생이다. 여행의 어원은 라틴어인데 이는 아주 힘든 고생이라고 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쉼과 여행은 다르다. 여행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얻는 것도 많다. 걸음이 성할 때까지 못 본 세상을 또 가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면 삶 역시 우리에게 사랑을 돌려준다. 사랑하면 비로소 다가오는 것들이 많다. 요 내용인데요. 이 말들이 하나하나 정말 누국 같은 말 같고요. 제가 여기 여행의 어원이 고생이다. 요걸 찾아보니까 고생, 고난 요런 내용이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런 말하고 쉼과 여행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쉼과 여행은 지금 요 어원을 보면 쉼과 여행은 다른 것 같아요. 쉼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쉬는 거 그거 같고 여행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것 같고 그 내용이 그런 건가 하는 그런 깨우침이 조금은 있는 아침입니다. 네, 시작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맞아요. 사랑하면 비로소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쫓아가면서 미션을 해내고자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나에 대한 사랑의 힘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끔 하는 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여행의 어원이 고생이다, 쉼이다. 어쩌면 이렇게 모든 일에는 왜 양면성이 있잖아요. 좋은 것과 불편한 것이 함께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쉼과 고생이 함께 하는 게 아닐까라고 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행은 좋은 겁니다. 그죠? 맞아요. 집 나가면 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어들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구를 만나고 그 장소의 마음을 얼마만큼 갖다 대느냐. 이 부분도 와닿습니다. 맞아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우리 5분의 작가님을 바라보는 마음 뜨겁습니다. 제 마음 느껴지시죠? 네. 어제는 제가 이제 몇 분을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작가님들과 아침에 나누는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피드백을 어제 들었어요. 어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가님들은 다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셨던 분들이. 어떤 분은 이거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서 보고 있다. 예, 그런 말씀까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은 그냥 이제 내가 했던 패턴에서 조금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 뜻에 이제 동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작은 변화가 또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들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연명숙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모닝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행을 떠납니다. 매실을 따러 매실 갑니다. 따러 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 하더만 오늘 매실 따러 갑니다. 영상 찍으세요. 영상. 예, 네네. 매실 따고 그 옆에서 녹차도 딸 예정입니다. 와, 어디 영덕 가세요? 네, 영덕 가요. 아, 오늘. 멀리 가는구나. 네, 아,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개고생이 될지 정말 개이득이 될지 일단은 갔다 오겠습니다. 네네. 네, 여전히 저는 이 책을 읽고 있고요. 철학 역사를 만나다. 이게 지겨워서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막 집중해서 읽게 되고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다가 뭐 하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하여튼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어제 데카르트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데카르트 하면은 생각나는 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저 고등학교 땐강 하여튼 들으면서 그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보니까요, 제가 그때 그냥 생각한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책에. 그 전에는 항상 신에게 물어보고 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께서는 네,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릴 수 있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이 말에 그 뜻을 딱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맞다. 왜 나는 혼자 일어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생각을 했고요. 감사일기는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어제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조한쌤은 난 이렇게 머리가 부스스하고 목소리도 깔끌이한데 왜 조한쌤은 머리가 왜 이렇게 반질반질하지? 다들 혹시 공감 안 하세요? 머리가 반질반질하게 해서 이렇게. 아, 그래요. 오늘 네. 네. 바가지 머리인데. 조한쌤은 잠을 안 잡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더워. 어제는 민트색 블라우스를 입고 왔더니 오늘은 또 주황색이야. 블라우스를 도대체 몇 벌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까지 막 눈물 날락한다, 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4시 50분에 맞춰놨다가 4시 56분 더 자기 위해서, 6분을 더 자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놓쳐서 못 일어날 때가 있는데, 조한쌤은 아마 저렇게 머리하고 옷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필터를 사용하겠지만,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났겠구나. 진행을 하는 입장과 이거 끌고 가야 되는, 앞에서, 좀, 나라도 예쁘게 보여야, 나는 또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우리는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갑자기. 그래서 오늘은 감사일기를 조한쌤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와우, 영광입니다. 정말 아무리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는 그 습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끔은 이불과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일어나는 그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비밀 공개하십시오. 저를 너무 이렇게 막 높은 곳까지 올려주십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자리가 저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초반 미션 할 때는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모니터링을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객관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너무 모습이 깨재재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공저 작가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이거 드라이 했어요. 머리를 안 감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반질반질하다니까 머리가요. 뻥 끼어서 있어서. 세수도 고양이 세수만 하고 물만 묻혀서 요 보이는 부분만 뒤에는 안 했어요. 보이는 부분만 나의 또 비밀이 공개가 되는 이렇게 했고 옷도 너무 막 이렇게 늘어난 티셔츠 이런 거 입는 것보다
그 전에 우리 또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줌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의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바꿔서 입는 거고,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저도 팬 서비스. 근데 또 그거를 예리하게 또 보고 계셨네. 이렇다니까요. 누군가는 보고 있다니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가. 어찌됐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엄명숙 작가님 중간에 말씀하셨던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글귀를 읽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읽으면 앞에 있는 목차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야만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완벽하게 읽으려고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읽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을 끝내는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을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중간부터 쑥 들어가서 읽어도 된다. 단 소설이 아닌 이상. 왜 소설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 다른 에세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앞에서부터 읽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당겨지는 커리큘럼부터 접근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막혀서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일단 패스하세요. 그냥 넘기세요. 넘기고 잘 읽어지는 부분부터 이렇게 넘어가면서 책 맛을 느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게 그대로 책 쓰기의 접목이 됩니다. 우리 글을 쓸 때도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안 써지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꼭지는 너무 안 써져요. 저는 심지어는 그 전에 출간했던 책 중에 중간에 있는 꼭지가 마지막에 정말 이거 2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에 써진 꼭지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안 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패스해야 돼요. 일단 뒤로 젖혀놓고 잘 써지는 부분부터 먼저 쑥쑥쑥쑥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코칭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썼던 글에 대해서는 그날만 제가 만약에 오늘 A라는 꼭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A라는 꼭지를 오늘 썼으면 오늘만 한번 내가 다 썼던 글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 날에는 오늘 내가 썼던 글을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읽게 되면요. 또 고치게 돼요. 수정하게 돼요. 몇 번 수정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머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정해진 날짜에 책을 쓸 수 있는 요령이에요. 전략적으로 요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우리 작가님들 중에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꼭 내가 어제 썼던 글 오늘 한번 읽어봐야지 이제 새 마음으로 읽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그 글을 썼을 때의 느낌과 오늘 내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글을 바라보는 느낌이 또 달라요. 또 달라. 내가 썼던 글이지만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적으로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썼던 글은 그 다음날에 바로 읽지 않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수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몇 번 합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요. 실질적으로 내가 책을 쓰는 과정은요. 즐겁게 쑥쑥쑥 넘어가요. 근데 수정하는 과정이 의외로 인내를 요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백이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나하고 어구야구 이렇게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살살살살 구슬려야 됩니다. 잘 달래가면서 즐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팁을 알려드리면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의문 갖지 마시고요. 그런데 내가 먼저 써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책을 써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부터 슬슬 우리가 오늘 27일 차거든요. 그럼 이제 3일만 오늘 같은 미션을 진행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론 수업을 병행하면서 이제 꼭지 잡는 과정을 들어갈 건데 막상 꼭지를 잡으려고 하면 너무 막연해요.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작가님들이 그 전에 읽어왔던 책들을 다 소환해서 가지고 오셔서 그 책에 있는 목차들을 보세요. 목차. 대제목, 소제목. 그 제목들을 보시면서 그 제목 문구가 마음에 드는 거를 메모하세요. 그냥 쑥 메모하세요.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쭉 노트에 좀 적어두세요. 적어두시면서 내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나는 요거를 좀 인용해도 되겠다라는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살짝 틀어서 나의 스타일로 바꾸어서 이제 나의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소제목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꼭지를 소환하는 작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선옥 작가님. 네, 선생님. 저는, 오늘 지금 사실 뭘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쓰긴 썼어요. 쓴 내용은 제가 오늘 한 2분 늦게 일어났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핸드폰 4시 50분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마 그 밤 사이에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5시 2분에 와우. 스스로 일어난 거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멍한 상태로 이렇게 불벙거렸더니 이게 분명
5시는 넘은 것 같고, 왠지 기분이.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 소리도 살짝 들리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몇 시지? 그래서 얼른 TV를 켰더니 5시 2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살짝, 제 개인적으로는 좀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썼어요. 지금 무슨 내용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써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문단을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도대체 내가 눈을 떴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그런 내용을 지금 써놨는데, 뭐, 일단 글쓰기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되게 이게 놀랍네요. 내가 5시 2분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 27일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매일, 생활한 게 약간 이제 저한테 그렇게 생활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기분이 살짝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 내가 5시 2분에 눈을 떴다니 막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분을 살짝 좋게 하지 마시고요. 많이 좋게 네. 하세요. 네, 네. 충분히 흠뻑 젖으셔도 됩니다. 이제 몸이 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그거를 이제 서서히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우리 네. 김순옥 작가님도 알람 맞히고 깨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워요. 저는 아직도 알람을 맞춰놓고 자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또 약속했던 시간에 또 못 열까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알람을 맞추는데 우리 김순옥 작가님은 알람을 맞추지 와. 않고 주무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놀라워요. 와, 대단하시네. 저마다의 또 스타일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들이 다들 신비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27일 차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이근상 씨 이제 책으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브랜딩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책을 좀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 책에 너무 괜찮은 문구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문구를 소개하면서 27일차 미션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서로 통할 때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다.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도 똑같다. 브랜드의 본질을 소비자가 사랑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소비자라는 말로 나왔지만 우리는 이 소비자라는 말 대신에 뭐 시청자, 독자 이렇게 충분히 바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죠? 상대는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며칠 뒤면 본격적으로 제목을 적고 꼭지를 만들고 이제 이 과정을 들어갈 건데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의 나를 끄집어내는데 우리는 주력해야 됩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요거를 끄집어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나를 브랜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첫 책을 내고 나서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이제 처음 책 냈던 처녀작을 보면 중간중간에 막 울컥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책을 쓰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책을 쓰면서도 울었고 쓰고 나서도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보면 막 또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는 작가님들도 그 느낌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27일차 미션 수행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멀리 영덕까지 매실 따라가시는 우리 엄명숙 작가님 운전 조심하시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또 졸음운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운행 신경 쓰시고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시 미팅 번개 미팅 못 하시는 다른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신 만끽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을 제가 그 전에 우리 작가님들한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만나지 못한 분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소통해서 제가 진행하게 될 책 교환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나가요. 네.